안녕. 오늘부터는 수능 어법에 대해서 20강에 걸쳐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한다. 이 수능 어법을 배우면 어법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 독해를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진다. 그래? 그래서 일석이조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업할 때 집중해서 잘 들어주면 좋겠다. 자, 첫 번째 시간. 자, 일치에 대해서 배운다. 영어는 일치가 많이 나온다. 그죠? 특히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주와 동사의 일치. 주와 동사의 수일치에 대한 게 있다. 첫 번째로 주와 동사의 수일치. 되겠죠? 그런데 주와 동사의 수일치에서 아주 간단한 주와 동사가 붙어있는 이러한 경우에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주어가 아주 긴 경우에 시험 문제를 많이 내는데 그 문제 유형은 첫 번째로 밑줄형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형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러면 밑줄형 문제가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한대. 그제? 조금 어려워해. 그러면 이때 이게 그 주와 동사의 수를 묻는 문제라는 그 문제 파악하는 훈련이 문제 파악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이걸 모르면 내가 아무리 많은 문법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험에서 적용을 못하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 그제? 그러면 이 문제 파악 능력을 길러주는 이 부분을 잘 보기 바란다. 주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밑줄이 그어진 동사 앞부분이라 해서 동사 앞부분이 그제? 동사 앞부분이 조금 이동시키고 동사 앞부분이 아주 긴 경우이다. 무슨 말 됐지? 자, 밑줄형의 문제에서 밑줄 그어진 동사 앞부분이 긴 경우에는 주와 동사의 수일치를 묻는 문제다. 그러면 왜 이 말이 필요한가? 자, 다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게. 우리가 첫 번째, 그죠? 동사의 밑줄을 쳤을 때, 그죠? 그러면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이 여기서 몇 가지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어. 자, 첫 번째로 주어와 동사의 수를 묻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동사의 밑줄을 쳤으니까 시제를 묻는 문제가 있다. 시제를 묻는 문제.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능동이냐 수동을 묻는 문제도 존재할 수 있다. 능동과 수동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동사의 밑줄을 치면서 그 뒷부분까지 줄이 이어져 있을 경우에는 특히 동사의 구조 문제까지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냈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지. 그제? 그러면 주와 동사의 수 문제를 낼 경우에는 어떻게 내더라? 이 긴 주어를 활용해서 시험 문제를 내더라. 이게 핵심 포인트야. 되겠지? 이게 핵심 포인트다. 다시 밑줄 친 동사 앞부분이 아주 긴 주어로 되어 있더라. 이럴 때는 반드시 주와 동사의 수를 묻더라. 그리고 주와 동사가 즉 간단하게 되어 있더라. 그럴 경우에는 시제라든지 아니면 즉 능동, 수동을 묻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동사 부분이 밑줄 친 동사 부분이 긴 경우에는 주와 동사의 수를 묻는 문제다. 머릿속에 꼭 기억한다. 그리고 선택형 문제에서는 주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다. is, are, is는 3인칭 단수일 때 쓰는 표현이지. 그죠? are 하는 것은 복수 또는 인칭.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과거형일 때는 was, were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has, have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3인칭 단수의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 거지. 즉 o로 끝났다. 그럴 때 es를 붙이고, 그리고 잠 플러스 y는 i로 고치고 es를 붙인다.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동사에서는 s를 갖다 붙이더라. 이러한 단어들로 선택을 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주어를 찾아서 그 수를 맞추어 주는 문제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택형 문제는 학생들이 조금 쉽게 생각하는데 밑줄 친 문제가 좀 어렵다. 그제? 그럴 때 주어의 수를 묻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동사 앞부분이 길어져 있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자 말이고,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즉 긴 주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 공부의 방향을 정해주고 있다. 자, 가르쳐 주자. 자, 그래서 먼저 주어가 긴 문장의 구조를 먼저 익혀야 되겠지. 자, 그럴 때 긴 주어는 거의 어떻게 되어 있다? 구나 절로 구성되어 있다. 구나 절로 구성되어 있다. 구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긴 주어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거야. 구의 형태로 된 주어는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거는 부정사라고 하죠. 부정사 주어가 됩니다. 부정사 주어가 된다. 부정사 투동사. 부정사 주어. 자, 그 다음에 동사 ing 되면 이때는 동명사 주어가 된다. 동명사 주어가 됩니다. 동명사입니다. 특히 ing는 꼬락서니가 동명사도 있고 현재 분사도 있지. 그리고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분사가 아닌 동명사로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로 되었거나 절로 되었든지 간에 절구는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한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된다. 단수 취급을 한다. 동사에다가 s나 es가 붙는 것. 특히 선택형에서 is 할 때도 s가 붙어 있지. is 할 때도 s가 붙어 있다. 그제? 그래서 s가 붙어 있는 것. 그리고 was 할 때도 s가 붙어 있지. 그죠? s가 붙어 있다. 이렇게 외우면 편하거든. 그리고 has 할 때도 s가 달라붙어 있다. 그죠? s가 달라붙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s를 붙여줘야 되니까 s. 그래서 s가 붙어 있으면, 동사에 s가 붙어 있으면 또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있다. 그죠? 자, 어떤 단어에다가 정리를 하면, 어떤 단어에다가 플러스 s나 es를 붙이는 경우, es를 붙여야 되겠죠? es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어떤 단어에다가 s나 es를 붙이느냐? 자, 첫 번째로 명사에다가 플러스 s나 es를 갖다 붙인다. 그죠? s나 es를 갖다 붙인다. 그러면 이것은 복수가 됩니다. 복수명사입니다. 복수가 됩니다.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동사에다가 플러스 s, es가 달라붙어 있겠죠. 그죠? es가 달라붙어 있다. 이것은 3인칭 단수 특히, 그죠? 3인칭 단수 현재형에 쓴다. 그죠? 단수 3인칭 현재 단수. 그죠? 단수 현재일 때 쓰는 표현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단수형이란 말이야. 동사에 뭐가 붙어 있으면, s가 붙어 있으면 단수형이라는 거. 명사에 s가 붙어 있다. 이것은 복수형이라는 거. 이 두 개 헷갈리면 안 돼. 그지? 그럼 명사는 주어가 되니까 쉽게 말하면 뭐다? 주어에 s가 붙으면 동사에 s를 붙이면 안 돼. 주어에 s가 붙어 있다. 그럼 동사에는 s를 붙이면 안 된다 말이지. 그죠? 동사에는 s를 붙이면 안 돼.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돼. 그럼 주어에 s가 안 붙어 있다. 주어에 s가 안 붙어 있다. 그죠? 그러면 동사에는 어떻게 해야 돼? s를 붙여야 되겠지. 동사에는 s를 붙여 주어야 된다. 이걸 외우면 돼. 붙으면 안 붙이고, 안 붙으면 붙인다. 머릿속에. 그래서 어떤 단어에다가 s나 es를 붙이는 것은 명사에 붙이는 경우가 있고 동사에 붙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명사에 붙일 때는 복수, 동사에 붙일 때는 단수가 된다는 거. 헷갈리면 안 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한다. 그죠? 자, 그러면 구절은 부정사와 동명사는 즉 단수 취급하고, 해석은 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된다.
되겠지? 그래서 부정사와 동명사를 구별하라라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고 신경 뚝 끊고 공부하면 되겠다. 그리고 혹시 영작할 때도 투 부정사는 두 단어로 되고 동명사는 한 단어니까 단어의 수에 따라서 부정사를 쓸지 동명사를 쓸지 결정해서 작문을 해주면 되겠다. 그자? 자, 그 다음에 절의 형태에서는 때 다음에 주어 동사 블라블라에서 조심할 것은 때 다음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된다. 완전한 절이 온다. 빠진 거. 자, 완전한 절이 온다. 이때는 완전한 절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왓은 주어를 지워놨지. 동사 블라블라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지웠지. 쉽게 말하면 왓 다음에는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보호 중 하나가 없어야 되는 불완전한 절이 오더라. 불완전한 절이 온다. 불완전 절이 온다. 자, 그리고 목적어가 없는 역시 불완전 절이 온다. 그죠? 불완전 절이 따라온다. 특히 주어가 없는 것은 왔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오니까 찾기가 쉬운데 목적어가 없는 게 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왜? 그 동사가 목적어가 필요한지 아닌지 알아내기가 조금 힘들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조심해서 공부를 해주면 되겠다. 그자? 해석은 우리나라 말로 뭐 하는 것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이렇게 주어가 뭐 하는 것은 이것은 동사하는 것은 그리고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다 뭐 하는 것은이 나온다. 뭐 하는 것자로 해석이 될 때는 다 단수 취급한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겠다. 외울 때 뭐 하는 것은이 붙으면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된다. 뭐 하는 것은 단수 취급을 한다. 뭐 하는 것은 단수 취급을 한다. 되겠지? 아주 간단하다. 자, 요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고. 그리고 특히 what과 that은 어법 문제에서 즉 선택형 문제 아니면 밑줄침 문제에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요 부분도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된다. what, sorry. 즉 what과 that을 구별하는 문제. 그죠? what과 that을 구별하는 문제. 머릿속에 꼭 기억해서 외워야 됩니다. 완전할 때는 that을 쓰라. 그리고 불완전할 때는 what을 쓰라. 동사를 찾아서 그 동사 앞부분이 완전하면 that, 불완전하면 what을 쓴다는 거. 되겠지? 그 다음에 의문사, 절이 또 주어로 쓸 수가 있다. 자, 의문사 하면 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의문사. 세 번째로 의문사. 의문사가 있다. 자, 의문사에는 우리가 보통 무슨 사 이렇게 할 때는 즉 보통 세 가지 정도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뭐 두 가지, 한 가지 정도. 자, 의문사는 세 가지 품사를 가지게 된다. 즉 문장 구조에 따라서 의문 대명사가 있고 여기에는 의문 대명사. 의문 대명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문 형용사. 요거는 조금 뭐 신경 덜 써도 되는데 그 뒤에 명사 모으면 되니까 의문 형용사.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의문 부사가 있다. 의문 부사가 있다. 자, 의문 대명사라고 했으니까 의문 대명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명사로 사용되니까 문장의 성분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 의문 대명사 뒷부분에는 불완전절이다. 불완전절이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의문 부사는 문장 성분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부사가 문장 성분 역할을 못하니까 이 뒤에는 완전한 절이 따라와야 된다. 완전한 절이 따라온다. 이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 완전한 절이 따라온다. 절이 따라온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의문 대명사는 who와 what 정도로 머릿속에 외우면 돼. 뭐 위치도 쓸 수 있고 하지만은 일단 요 정도로 이라면 이 의문 대명사가 됐지? 이 의문 대명사가 하나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는 불완전절이 오더라.
그리고 의문부사는 어떤 것들이냐? when, 자, where, how, why 하는 단어가 있어. 이 뒤에는 완전한 절이 따라오더라. 그러면 이거는 언제, 그죠? 언제란 단어가 되겠지? 뭐 하는, 언제 뭐 했는지는, 언제 뭐 하는 지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 하는 시간은 이렇게 해주면 된다. 다시 여기서 간단하게 다시 있는 것을 한번 살짝 치우고 검은색으로 할게. 해석은 항상 when, 그리고 이 있는 것도 살짝 지우고 who, what, 그제? who 쓰고 누가 하는 거, 그리고 what 하는 것, when 언제, where 어디서, 그리고 how, why 되겠지. 자, 언제 뭐 하는지는, 언제 뭐인지는, 이것을 간단하게 하면 뭐 하는 시간은 이라면 되겠지. 뭐 하는 시간은 이렇게, 어디서 뭐 하는지는, 어디서 뭐 하는지는, 이 말은 뭐 하는 장소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그럼 편하게 해석을 해주겠지. 그죠? 자, 어떻게 뭐 하는지는, 했는지는, 어떻게 뭐 하는지는, 어떻게 뭐 하는지는 하는 것은 뭐 하는 방법은 이라면 되겠다. 그죠? 자, 왜 뭐 하는지는, 뭐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의문사가 이끄는 절 역시 주어로 사용될 수가 있다. 의문사가 이끄는 저 절도 역시 단수로 취급해 준다. 그죠? 그러면 해석은 아까 말했지. 그죠? 뭐 하는 의문사 뜻을 집어넣어서 써주면 된다. 그죠? 그리고 복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에다가 ever 갖다 붙이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것은 하는 건데, 여기서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래서 이러한 구나 절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무엇으로 써야 된다? 단수 취급을 한다.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단수 취급을 한다. 단수 취급을 한다. 단수 동사를 쓴다.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그죠? 자, 보통 주어는, 지금까지 주어는 명사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명사에 상당하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더 정관사 더에다가, 반드시 정관사 더가 있어야 되겠죠? 정관사 더에다가 형용사를 붙여서 이것이 명사형으로 전용시켜서 쓴다, 그죠? 그러면 더 형용사가 복수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럼 요것도 한번 정리하면, 더에다가 네 번째제, 자, 3, 4, 네 번째 정리를 하면, 네 번째 정관사 더에다가 형용사를 쓰는데 복수로 쓸 때, 그죠? 복수명사로 보통 복수명사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는 단어를 이용하면 됩니다. 복수명사로 사용되는 거. 그 밑에는 더 플러스 더에다가 붙이고, 지우고, 그죠? 더 붙이고, 이거는 뭐, 새끼 넣어놓고, 그죠? 지우고, 그죠? 뭐가 있냐? the poor 한다, 그죠? 가난한 사람들. 반대말, the rich. 부자들 이라면 되겠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으면, the young 하면 젊은 사람들. 반대말, the old. 나이 든 사람들. 특히 the old는 오래된 것 하는 것. the new 하면 새 것, 오래된 것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수명사로 쓰는 거. 단수명사 더에다가 deceased 하는 거 좀 어렵다. deceased 이라면 죽은 고인, 죽은 사람. 더 운다면 부상자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추상명사로 쓰는 게, 추상명사 단수입니다. 추상명사 셀 수가 없으니까 추상명사. 진선미 더 true 하면
진, the good 하면 선, the good 하면 the beautiful 하면 아름다운 것 하는 거니까 미가 되겠지. 조금 전에는 the older, 낡은 것, 오래된 것, the new 하면 새 것, the mysterious 하면 신비스러운 것, 이렇게 단수 취급한다는 거 이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 되겠지? 자, 그러면서 자 정리를 하자. 다시 정리하면 먼저 동사 밑줄 친 동사 앞부분이 긴 경우 됐지? 긴 경우에는 주와 동사의 수일치를 묻는 거다. 그럴 경우에 특히 구나 절로 구성되어 있는 주어는 단수로 취급한다. 아니면 우리말 해석으로 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나오면 단수 취급한다. 그리고 선택형 문제에서 s가 붙은 단어와 안 붙은 단어, s가 붙은 동사와 안 붙은 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즉 복수 명사가 되어 있는지 단수 명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답을 고르면 된다는 거.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what이 나왔다. what이 나왔으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왔다면은 주어 동사 또는 what 동사 바로 튀어나오게 되지. 그럼 뒤에 따라온 게 불완전 저리 와라 했으니까 그 새끼가 말했다. 그 새끼가 뭘 말했지? 뭘 말했느냐? 뭘 말했는지 지금 없다. 그자? 무엇을 말했는지 이 뒤에 그 새끼가 말한 내용이 없다. 그자? 그 새끼가 말한 내용이 없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새끼가 말한 뭐가 내용,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죠. 목적어가. 그래서 불완전 절이 왔지. 맞지?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왔은 된다. 그리고 what이 이끄는 절이 왔으니까 절은 무조건 단수 주어라고 했으니까 단수 동사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해석은 그 새끼가 말했던 것은 그 새끼가 말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야 뻥이야 이런 말이 되겠지. 그 새끼가 말했던 것은 그 새끼가 말했던 것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왜들 조금 조심합니다. 아까 의문사 의문부사에 해당한다 했죠. 요것도 의문사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하면 돼. 뭐인지 아닌지는 뭐인지 아닌지 아닌지는 즉 절이 왔지. 자, 일단 보니까 동사가 있잖아. 동사가 왔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했잖아. 아주 간단하게 즉 절구가 올 때는 절과 구가 올 때는 단수 취급한다 그랬지. 그래서 어디서 끊어지는 것만 잘 보면 되거든. 자, 동물은 느낄 수 있다. 뭔가를 느낄 수 있다. 끊어지고 그리고 ing가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면 되겠다. 닮은 비슷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지 이래 되겠지. 비슷한 것, 닮은 것, 닮은 단어지. 무엇을 닮았어? loneliness니까 외로움을 닮은 거죠. 외로움을 닮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다음에 잘라줘야 된다.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을 닮은 어떤 것을 동물이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절이 왔으니까 단수. 그래서 정답은 is가 되겠지. is hard to say. 말하기 어렵다. 무슨 말 되겠지. 그래서 어디까지 주어다. whether부터 어디까지가 feel까지가 주어다. 통째로 억수로 길다. 그자? 그래서 동물이 주어. 이 whether 절 속에서 동물이 주어. feel 동사. 그리고 anything 목적어. 그리고 resembling은 현재 분사로서 앞에 있는 anything을 꾸며준다. 그자? 그리고 resembling의 또 목적어. 그리고 또 관계대명사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명사 명사 사이에 관계대명사 생략돼서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 이렇게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몇 번 연습해 보세요. 2분 문장 길고 하니까 이런 유행의 문장 구조를 연습을 하면 실력이 많이 늡니다. 자, 세 번째로 when the accident happened. 아까 말했지? when 다음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가 발생했다. 완전한 절 맞지? 그죠? 절이 왔으니까 역시 단수 취급을 한다. 그죠?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다시 말해서 언제 사고가 일어났는지는, 이거는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빠른 방법을 택해서 하면 된다. 언제 사고가 일어났는지는,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is mysterious니까 알려져 있지 않다, 신비스럽다, 이 말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아무거나 해봐. Where the accident happened, 그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네, 정확한 장소는 이 정도로, 그죠? 장소는 is mysterious니까 뭐 신비스럽다. 그가 죽은 시간은, 어떻게 죽었는지는, 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아주 뭐 알려져 있지 않다. 다 되지, 그죠?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앞에 있는 when, where, why, how 아무기나 붙여도 말이 되고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how 나오는 거 보자. How you read the book 한다자. 너가 어떻게 책을 읽는지가, 이 말은 어떻게 책을 읽는지가 의문사가 이끄는 부분이 주어가 된다. 그자. 역시 절이 주어 왔으니까 단수 취급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is가 되겠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너가 책 읽는 방법은 is important to you니까 당신에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 아까 말했지, 복합관계대명사는 간단하게 그냥 사람은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뭐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것은, 원래는 누구든지, 뭐 하는 무엇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해볼게. 당신과 결혼한 사람은 누구든지, 당신과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강조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은, 뭐 하는, 당신과 결혼하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데자. 누구든지 당신에 의해서 당신의 사랑을 받는다. 당신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복합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주어로 왔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한다. 그래서 절구는 단수라고 그랬지. 절구는 단수다. 절과 구는 단수다. 물속에 기억을 합니다. 물속에 기억하겠지? 자, 어떻게 되는 거 되겠나? 자, 다시 what he said, 그가 말했던 것은, 그리고 동물이 뭔가를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알려져 있지 않다. 너가 책을 읽는 방법은 중요하다. 너와 결혼하는 사람은 당신의 사랑을 받는다. 누구든지 이렇게 잘 기억에 까먹었다. 그러면 who는 사람이다. 이렇게 물속에 기억해서 해석을 해줘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긴 주어를 찾는 연습을 했는데, 그러면 다음 시간에서는 즉 3개년에 걸쳐서 나온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모의고사를 가지고 예문을 예를 들면서 한번 더 연습을 할 거야. 자, 한 개만 맛배기를 보여주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죠? 자, 이렇게 연습을 우리가 매번 연습을 해보면 된다, 그죠? 그럼 아주 간단하게 이 부분은 터득을 아주 쉽게 터득을 할 수 있다, 그죠? 자, 봐라. What you've written. 당신이 쓴 것은 간단하지. 당신이 쓴 것은 딱 끝났지, 그죠? 그럼 조금 전에 뭐라고 했지? 단수 취급을 한다고 그랬지. 당신이 쓴 것은 단수 취급, 그지? 당신이 쓴 것은 단수 취급이라고 그랬다, 그죠? 당신이 쓴 것은 misspelling이니까, 즉 잘못된 철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errors니까 오류를 가지고 있다. 사실에 대한 오류도 가지고 있고, rude comment니까 무례한 말도 들어있다. 말도 가지고 있고, 맹백한 거짓말도 들어있더라. 그렇지만은 it doesn't matter.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시, 당신이 쓴 것은, 이게 주어지. 당신이 쓴 것은, 당신이 쓴 글은 이 말이겠지. 당신이 쓴 것은, 즉 잘못된 철자, 그리고 사실에 대한 오류, 무례한 말, 맹백한 거짓말이 들어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나온 3년 동안 나온 모의고사를 가지고 연습을 할 테니까 미리 집에서 각자가 해보고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했는지 확인해가면서 수업을 듣기 바란다. 자, 그러면 오늘 앞부분 한 거 있지? 요거 정리를 합니다. 자, 정리하고 집에서 복습을 빡빡 하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 간단하게. 자,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해보면. 자, 항상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에서는 긴 주어를 가진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사 앞부분이 길다라는 거. 특히 그리고 선택형 문제는 좀 쉽거든. s가 붙은 단어, 안 붙은 단어, 똑같은 단어에서 s가 붙었다, 안 붙었다, s, have 같은 단어니까 does, do, 그리고 study, 그리고 means, mean 이와 같은 형태로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주어를 찾자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한다. 그러면 주어가 길겠구나. 특히 구나절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해주면 된다. 구에서는 to 부정사나 동명사로 돼 있는지 아니면 대절이나 what절로 되어 있는지 그지? 의문사 절로 되어 있는지 복합관계사로 되어 있는지 이와 같이 절과 구로 되어 있다. 이것은 모두 단수 취급을 한다. 그리고 해석하는 연습도 해야 되니까 뭐 하는 것은 그리고 주어가 뭐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동사 하는 것은 주어가 뭐 하는 것은 이때는 뭐 하는 의문사는 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사람은 또는 무엇이든지 이것만 붙이면 되겠지.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또는 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무엇이든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해석을 해서 연습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해석 실력도 늘면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실력도 늘면서 그리고 수능 어법에 대한 문제도 맞힐 수가 있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 그치? 일석이조가 된다. 오늘 한 거 수업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한다. 안녕.